혹시 프레임 절단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참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절단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기 자전거 프레임 절단 사고의 99%가 접이식 전기 자전거의 힌지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품 성능만 좋고 가격만 싸면 뭐 하겠습니까? AS가 안 돼서 어차피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정 떨어지고 나쁜 기억만 가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라로 휙 가겠죠. 네, 안녕하세요. 모토박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 스쿠터를 구입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 관련된 비교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 스쿠터의 프레임, 모터, 휠,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핵심 요소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터리 비교 및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디자인과 모양은 솔직히 크게 조언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별의별 제품이 많고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취향이죠.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KC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지만 프레임과 같은 경우는 프레임 강도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KC 인증이 나오니까 KC 인증이 되어 있는 상품을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레임 형태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프레임 절단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참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절단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기 자전거 프레임 절단 사고의 99%가 접이식 전기 자전거의 힌지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들은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모터나 배터리 등이 워낙 큰 게 들어가고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좀 무겁습니다. 대략 한 25kg에서 30kg 정도 되죠. 접이식 전기 자전거의 이 접히는 힌지 부분이 이런 무게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크랙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이 나는 거죠. 접이식 전기 자전거의 KC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절단 사고가 꽤나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KC 인증을 받을 때 프레임 강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이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일반형 프레임에 비해서 접이식 전기 자전거 형태가 확실히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하고 지인들에게는 웬만하면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좀 무게가 나가는 전기 자전거를 구입한다 그러면 접이식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팻바이크나 자토바이 형태처럼 바퀴가 좀 두껍고 넓고 크고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무거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절대로 접이식 자전거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당연한 이유겠지만 바퀴가 넓고 큰 팻바이크들은 일반 전기 자전거에 비해서 모터도 큰 게 들어가고 배터리도 크게 들어가고 타이어 자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휠도 크고 무겁고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kg 초반대 일반 자전거보다 프레임 자체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접이식 팻바이크 형태의 전기 자전거 절단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팻바이크 형태의 전기 자전거는 접이식이 아닌 일반형 프레임을 사용하는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엑스라이더의 KC 인증을 받고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한 팻바이크 전기 자전거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이 아니죠. 일반형 프레임 형태입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에 무게까지 가볍고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다음 모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비교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브랜드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 대표 모터 브랜드는 바팡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바팡 브랜드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제품에 비해서 약 30% 정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모터를 제조하면서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되게 좋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물론 이런 유명한 브랜드 모터가 모든 부분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름도 출처도 모르는 싸구려 모터 회사 브랜드보다는 그런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검증도 됐고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브랜드 모터를 사용한 제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퀴에 들어가는 이 휠도 스포크 휠과 캐스팅 휠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볍고 튼튼한 마그네슘 재질을 사용한 휠셋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반 고전적인 자전거 형태의 스포크가 달린 휠셋을 사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이 스포크 조절을 받으러 오십니다. 일반 자전거야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특히 모터가 달린 이 뒷바퀴 부분 쪽에 스포크가 풀리게 돼서 바퀴가 꿀렁꿀렁거리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또는 휠이 틀어져서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계속 간섭이 생기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스포크를 조이고 정렬해서 이제 AS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한 번 정렬하고 AS 받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고 또 소음이 납니다. 결국 스포크 힐은 주기적으로 이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계속 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마그네슘 휠셋은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요. 관리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는 가능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그네슘 일체형 휠셋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는 무조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저가형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죠. 여유가 되시면은 스램 같은 브랜드는 막 한 50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요즘 전기 자전거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셔도 예전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일반 와이어식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동거리가 훨씬 짧아지고 손가락이 전혀 아프지가 않고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1, 20만 원 정도 비싸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자, 참고로 전면에 이 서스펜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 서스펜션이 단순히 승차감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서스펜션은 이 제동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일반적인 형태인 정립식 서스펜션보다 도립식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모델은 승차감과 제동성에 있어서 일반 정립식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립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긴 합니다. 혹시나 전기 자전거 제품 중에서도 도립식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된 제품이 있다면 원가 면에서도 아마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이고요. 당연히 판매가도 비싸겠죠.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도립식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구성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구입하실 때 단순히 가격이 아닌 하나 살 때 제대로 된 상품을 산다는 마인드로 아주 약간 더 가격이 나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성능, 가격 등으로 비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입하시려는 브랜드에서 AS 부품을 충분히 갖고 운영을 하는지, AS 대응이 잘 되는지 평판을 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제품 성능이나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성능만 좋고 가격만 싸면 뭐 하겠습니까? 부품 수급이 안 돼서 2, 3개월 동안 제품 사용도 못하고 AS 하려고 기다리다가 또 AS 대응도 잘 안 되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AS가 안 돼서 어차피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정 떨어지고 나쁜 기억만 가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라로 휙 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브랜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려드린 제품 비교 방법 그리고 브랜드 선택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모토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